네, 앤드루 문법 세계관 형용사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품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봤죠. 네, 뭐였죠? 네, 그쵸? 네, 단어가 어떤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태어났는지, 이거를 말해주는 게 바로 품사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명사로 태어난 단어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혹은 우리 상상 속에 생각으로 존재하는 개념들 요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단어들이었고요. 자, 오늘은 형용사로 태어난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형용사로 태어난 단어들은 어떤 정보를 나타낼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못생긴 형용사입니다. 빠른 형용사예요. 빨간색인 형용사예요. 새거인 형용사예요. 위험한 형용사예요. 자, 감 오셨죠? 그래요. 바로 상태, 속성, 특징 같은 거를 나타내주기 위해 태어난 것들이 바로 형용사인 거예요. 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상태랑 속성이랑 특징은 뭐에 대한 거예요? 어떤 품사에 대한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앤드루랑 못생겼어. 그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못생긴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누구다? 앤드루이다. 앤드루는 품사가 뭐다? 명사이다. 그렇네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다. 형용사는 뭐를 꾸며준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깊게 또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원리를. 형용사는 알겠어요. 명사 꾸며주는 거 알겠는데 형용사는 명사를 어떻게 꾸며줄까요?예요. 네. 꾸며줄까요? 네. 자, 첫 번째로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앤드루는 못생겼어요. 이해되셨죠? 어떻게 꾸며줬어요? 형사를 명사를 어떻게 꾸며줬어요? 앤드루 못생겼어요. 그렇죠. 문장으로 풀어서 말해준다. 예문 써볼게요. 또 앤드루 is ugly. 와우, 정말 쉬웠다. 자, 두 번째 거 갑니다. 자, 그러면 앤드루 못생겼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짧게 못생긴 앤드루. 그쵸? 네. 명사에 딱 붙어서 요것도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은 ugly 앤드루 이렇게 명사 덩어리로 쓸 수가 있다 그러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위치를 잠깐 봐야 되는데, 자, 여기가 명사네요. 그러면은 형용사는 어디 있어요? 여기가 형용사니까 명사의 어디에 있죠? 그쵸? 앞에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뒤에선 안 될까요?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됩니다.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못생긴 앤드루라고 치지 앤드루 못생긴이라고 하는 거를 못 들어봤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볼까요?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봐봐요. 칼바람, 추운 바람이죠. 칼바람이 불어. 너무 추워. 칼바람은 칼이에요, 바람이에요? 바람입니다. 그죠? 붕어빵, 붕어예요, 빵이에요? 붕어빵, 빵이죠. 쓰레기통, 쓰레기예요, 통이에요? 통이에요. 그쵸?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렇게 정보가 덩어리로 들어왔을 때 뭐를 본체라고 생각한다? 뒤에 있는 거를 본체라고 생각한다. 네, 요런 우리 뇌의 쓰임이 있대요. 그쵸? 그러니까 뒤에 명사의 뒤에서도 꾸며줄 수는 있지만 뭐가 더 자연스럽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뭐뭐 못생긴 앤드류 요게 좀 더 편하다. 근데 뇌가 이렇게 이 원칙에서도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대요. 어떤 거냐면은 보세요. 못생기고 나이가 많고 피곤하고 지루하고 말이 느린 달리기를 못하는, 여친이 없는 그런 앤드루. 네, 요런 뇌의 쓰임이 있대요. 그쵸? 그러니까 뒤에 명사의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지만 뭐가 더 자연스럽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뭐뭐 못생긴 앤드류 요게 좀 더 편하다. 아, 근데 뇌가 이렇게
어때요? 이게 덩어리예요? 덩어리가 얼마나 졌어요? 으악 이렇게 됐죠. 그럼 어때요? 뇌는 우린 여기 듣는 동안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여기 나올 때까지 얘를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그래 누구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뇌가 또 피곤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원리를 써주면 되느냐? 요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명사를 일단 말해줍니다. 일단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말해줍니다. 앤드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약간 이런 괄호를 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앤드루인데 자 이제 괄호 잘 봐. 뭐 ugly, old, slow, tired, and boring. 이렇게 뭔가 좀 꾸며주는 말이 막 좀 길다라고 생각할 때는 뒤에서 꾸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기가 명사니까 그리고 여기가 형용사들이죠. 네. 어쨌든 형용사들이에요. 어디서 꾸며줄 수 있다? 바로 뒤에서도 충분히 괄호 개념으로 괄호 개념으로 꾸며줄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잘 따라온 거예요. 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아이고, 이왕 하는 김에 아주 자세하게 다 해봅시다. 자, 세 번째로는 어디에서 꾸며줄 수 있냐면요. 문장 밖에서가 있네. 어이구, 이게 무슨 소릴까? 예문 들어서 다 설명 드릴게요. 문장 밖에서 또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괄호를 한번 치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어떤 거냐면 여기 문장이 착 있어요. 이 완전히 콤마가 찍혀 있던지 이러면은 좀 밖으로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여기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장이 여기서 잘 있는데 콤마 같은 게 박히고 아예 외부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 외부에 있는 정보는 요게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문장 밖에 있는 정보들은 모호한 특성이 있다. 자꾸 명사에 붙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네. 자, 그 중에서도 네.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붙게 하는 게 자석이잖아요. 가장 강한 자석은 뭐다? 주어로 쓰인 명사예요. 네. 이거 좀 이따 예문으로 싹 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근데 꼭 주어가 아니어도 꾸밀 수 있어요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좀 기니까 좀 내려서 그리고 여기도 좀 내려서 깔끔하게 볼 수 있게 할게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정보가 문장 밖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문장 밖에 있는 정보는 어디에 붙고 싶어 한다? 명사라는 자석에 이끌린다. 근데 가장 강한 자석은 뭐다? 주어다. 근데 꼭 주어가 아니어도 다른 명사에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예문. 자, 보자. 이렇게 볼까요? 자, old and weary라 그래요. 약간 지치고 달아 빠진 거예요. 그냥 힘이 아무것도 없고 늙어갖고. 자, Andrew fell down on the ground. 뭔가 슬프네요. 그쵸? 자, 어떤 겁니까? old and weary 어떤 거예요? 이거. 자, 나이 먹었고 늙은 이게 바로 형용사고 그리고 문장 밖에 있지요. 얘는 뭐를 꾸며준다? 그래요. 어디에 있죠? 자, 가장 강한 자석이네요. 주어 명사죠. 가장 강한 자석에 이끌리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앤드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늙었고 지치고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 앤드루는 어떻게 했대요? 땅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장 밖에서 꾸몄죠 분명히. 다음 볼게요. 자, 근데 넘어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자, Andrew stood up again. 다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stood up again. 자, 문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문장 밖의 요소가 되네요. 자, hurt and beat. 요거는 뭐 형용사예요. 얘네들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hurt는 상처 입고 beat는 아주 지친 거예요. 막 두드려 맞듯이 지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문장 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는 아까 앞에 있을 땐 주어가 보였는데 여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명사가? 그쵸? 근데 어떻다고요? 근데 어떻다고요? 자, 이 주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자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꾸며줄 수가 있다라는 거래요. 자, 해석하면은 앤드루는 heart and beat 상처 입고 아주 피곤한 상태였지만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다시 이제 스토리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앤드루가 넘어졌지만 일어났다라는 것은 This is story of a man. 문장 끝났죠.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근데 추가 정보를 문장 밖에서 주고 싶으니까 컴마를 적어준 거예요. 자, short and sad. 짧고 슬픈 정보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스토리일까요? 아이고, 그쵸? 스토리일까요? 남자일까요? 짧고 슬픈 것은.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봤을 때는 여기가 명사니까, 그쵸? 요게 되겠죠. 짧고 슬픈 거는 아마도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This is the story of a man. 어떤 남자의 이야기야. 문장 밖에. 근데 그 이야기는 short and sad 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깔끔했죠?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습니다. This is a story of a man. 똑같네요. 네, 문장 밖에서 추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컴마 쓰겠습니다. 네. Old and weary. 이거 아까 어디서 봤죠? weary 막 지쳐 빠진, 늙고 지쳐 빠진, 늙고 병든 이런 거네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늙고 병든 거는 앞에 있는 어떤 거일까요? 그쵸? 스토리가 늙고 병들었을 순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명사에도 붙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쵸?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문장 밖에서 자석에 붙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해석은 이것은 한 남자의 스토리이다. 근데 그 남자는 어떤 상태냐면 올드하고 지쳐 빠진 상태이다. 요렇게가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요게 일단은 길어지니까 일부로 냅두고 2부에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복습 잘하시고 빠잉!